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은 추명가 15번째 구절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관성이 봉백호는 조모 산망 있게 되고 인수성이 백호살은 모친 산망 혈광사라. 추명가 15번째 구절은 주로 백호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백호, 이거는 이제 하얀 호랑이를 뜻하는 글자잖아요. 하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이런 뜻이 있는 신살입니다. 개인적으로 백호는 킹 오브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작용력도 크고 잘 드러납니다. 다만 이 백호살을 너무 무섭게 생각해서 손님들을 좀 겁을 주고 위협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되겠죠. 백호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호랑이는 주황색 호랑이가 맞잖아요. 근데 백호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의외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호랑이는 사람을 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호환이 굉장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럴 때는요. 그래서 갑작스런 어떤 횡액,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백호입니다. 그래서 피를 본다. 근데 그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피를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호살을 지금 추명가 15번째 구절에서는 주로 임신과 출산에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이제 몸을 상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나 혹은 1950, 60년대까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임신과 출산 이런 과정에서 크게 몸을 상한다라고 주로 해석했습니다. 좀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상관성이 봉백호라는 말은요, 상관이 백호를 만났다는 뜻이죠. 우리 할머니께서 자제분을 보실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조모산망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친할머니께서 자제분을 보시다가, 즉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 이런 분들을 낳다가 크게 몸이 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성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뜻하는 거죠. 나의 어머니. 근데 인수성이 백호살을 맞았다. 그러면 당연히 모친 산망 혈광사다. 모친 산망이라는 것은 모친께서 아이를 낳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거나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구절은 너무 겁을 내실 필요 없는 게,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백호살을 여성의 어떤 출산과 연관시켜 볼 때는 주로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좀 고생하고 낳는다, 몸에 칼을 댄다, 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호살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백호살은 지금 정리해 놓은 것처럼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7개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구성기약이라고 하는 동양의 기약에서 나왔어요. 이제 구성기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9개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운데 오황토성짜리, 이걸 중궁이라고 하는데, 중궁에 빠진 간지, 요거를 이제 백호살이라고 해요. 그 9개의 60갑자를 순행시키면서 배치하면 그 5번째 자리에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갑자부터 출발해서 5번째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문, 무진, 이게 5번째 자리죠. 오황토성 자리에 무진이 놓이고, 그 다음부터는 9개씩 순행을 시키면 이렇게 백호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 요게 이제 백호살인데, 암기를 하실 때에는 갑진부터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근데 원리는 좀 아시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 백호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천간에 투간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이 갑일 경우에요. 이게 식신이죠. 식신은 할머니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신병이 술을 만나면서 그 백호에 빠진 거죠. 병술이 백호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공부했던 구절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봉백호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제분을 낳을 때 무척 고생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요 자리가 연주 자리니까 할머니가 그랬을 거라는 그런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이번에는 정인이 되는 걸 좀 볼까요?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죠. 개축이 백호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축토를 만나면서 백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정인성이 백호에 빠졌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고생하였다. 그러면 나 혹은 나의 형제를 낳으면서 고생하셨다. 이런 거죠. 실제 통변을 할 때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수술을 해서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옛날에는 어머니가 나 낳기 이전에 뱃속에서 잃은 형제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식상이 백호에 빠졌을 때도 그런 유사한 통변이 가능하죠. 가령 아버지 형제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천간에 있는 간이 아니라 지장간이 백호에 빠졌을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사한 구조예요. 자, 간목이 있고요.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술 중에 정화가 있죠. 그 정화는 임술 백호에 빠졌잖아요. 술 중 정화는 나에게 상관이니까 할머니로 읽을 수 있고 우리 할머니가 백호살에 빠졌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간 위주로 해석했을 때 갑에게 임은 편인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백호살에 빠졌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통변이 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통변을 다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 되겠죠. 왜냐하면 할머니도 백호를 받고 우리 어머니도 백호를 받다는 얘기는 우리 집안이 자손을 보기에 힘들었다. 따라서 이걸 확장해보면 나는 참 자손이 귀한 집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볼까요? 간목일간이에요. 그리고 무진년에 태어났어요. 진중의 개수가 나에겐 정인이죠. 이 정인이 무진 백호에 빠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백호에 빠진 건데 백호에 빠진 이유는 무진이라는 간지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백호에 빠졌잖아요. 무진은 나에게 편제는 어머니에게 남편이죠. 따라서 우리 엄마가 자기 남편, 즉 나의 아버지 때문에 백호에 빠져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지장간에서도 백호를 읽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호살을 실전에서 해석하기라는 게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실전 테크닉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전에서 사주를 볼 때 백호를 통변하는 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횡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손님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태도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주 보면서 이런 신살류나 혹은 어떤 형충해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생사의 아주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백호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